그래서 이 역전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라는 점.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지난 4월 1일에 3거래일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뭐길래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볼게요. 장단기 금리차는 말 그대로 장기금리와 단기금리의 차이를 말하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채권을 알아야 돼요. 이 채권이란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빚에 대한 종이라는 뜻으로 차용증과 비슷한 의미죠. 다만 이 차용증이 개인과 개인 간에 작성하는 문서라면 이 채권은 신용도가 높은 국가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차용증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일반 기업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듯 채권은 파산할 위험이 개인보다 적은 국가나 주식회사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서 안정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채권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차용증에도 만기와 이자가 있듯이 채권도 똑같아요. 만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채권 금리가 달라지는데 만기가 긴 채권 금리는 장기금리, 만기가 짧은 채권 금리는 단기금리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장기금리는 단기금리에 비해서 금리가 높아요. 왜냐하면 만기가 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기간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현상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보통 투자자들은 경기가 계속 좋을 것이라고 예상하면 금리가 높은 장기 채권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면 금리가 높진 않아도 빨리 현금할 수 있는 단기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경기를 장기적으로 매우 안 좋게 생각해서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채권에 몰리면 이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즉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장기 금리는 만기가 10년인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단기 금리는 만기가 2년인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의미를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후 정말로 경기 침체가 찾아왔는지 살펴볼게요. 이 그래프는 미국의 장기 국채인 10년물 금리와 단기 국채인 2년물 금리의 차이를 표시한 건데요.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서 플러스 값을 갖는데 이 역전이 됐다는 것은 금리 차이가 0 밑으로 떨어져서 마이너스 값을 가졌다는 건데요. 이렇듯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나서 1, 2년 내에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처럼 불황이 찾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2월에 역전된 이후에는 닷컴 버블이 터졌고요. 2006년 6월에 역전된 이후에는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2019년 8월에 역전된 이후에는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곧 위기가 온다라는 공식이 생긴 거죠. 하지만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음에도 유일하게 불황이 오지 않았던 적이 있는데요. 바로 1998년 5월입니다. 당시 약 2개월 동안 역전 현상이 유지됐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1998년과 지금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뭐가 다를까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 공통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1998년의 역전 현상과 최근에 일어난 역전 현상 모두 장기 국채로 분류되는 10년물과 단기 국채로 분류되는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80년대 이후에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가 역전된 모든 경우에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준이 경기 침체 기준으로 제시하는 장단기 금리차는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차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경제 지표로 활용됩니다. 현재 10년물의 국채 금리는 2.9%이고 3개월물의 국채 금리는 0.8%로
이 두 가지 금리 차이가 2% 정도로 플러스 값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짧다는 점이에요. 1980년대 이후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경우를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12개월 정도였는데요. 반면에 1998년의 경우에는 역전이 발생했지만 2개월에 그쳤고, 이 정도의 짧은 역전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던 거죠. 이번 4월의 역전 현상은 이보다 더 짧은 3개월의 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과 지금이 완전히 같은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차이점도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통화 정책 방향이 달랐습니다. 1998년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한 기간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은 완화 정책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지금 미국의 통화 정책은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제 막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양적 긴축도 이제 곧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과거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때의 통화 정책을 보면 대체로 금리 인상이 중반 이상 혹은 종료되는 시기에서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이 발생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두 번째로 장단기 금리 방향이 달랐는데요. 1998년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기간 동안 10년물 장기금리와 2년물 단기금리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반대로 올해 4월에는 둘 다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이 단기금리가 너무 급등해서 일어난 현상이죠. 즉 1998년에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모두 하락하다가 만나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고, 최근에는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모두 상승하다가 만나면서 역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경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서 금리를 더 올려서라도 팔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당장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걱정은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나니 경기 침체로 판단하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경기 침체의 전조가 될 조건을 찾아봤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역전 기간이 4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역전 현상의 원인이 장기금리 하락이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역전 폭이 0.2%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올해 4월에 발생한 역전 현상은 단 한 가지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단 3거래일밖에 지속되지 않았고, 이번에는 장기금리가 하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 와중에 단기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서 역전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참고로 과거 장단기 금리 역전 패턴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금리를 조금만 주어도 사니까 그 장기 금리가 급락하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역전 폭은 겨우 0.05%였죠. 네, 여기까지 장단기 금리 역전은 무엇이고 과거 사례를 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팩트체크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자, 먼저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과거 10년물, 2년물 금리 역전 이후 경기 침체 진입까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이란 시간이 소요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역전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라는 점, 전조현상일 수는 있지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이유들이 제각기 너무 다르다는 점도 팩트예요. 역전 현상이 일어난 후 약 1년 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게 정말 역전 현상 때문에 오는 걸까요? 그 1년 사이에 수많은 경제 이슈가 있을 텐데, 따라서 역전 현상 말고도 다른 경제 지표를 함께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대해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경기선행지수, ISM 제조업지수, 실업률을 함께 봐야 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뭘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요. 가장 먼저 투자 전략을 세워야겠죠.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의 이 역전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는 단 한 번 빼고 모두 경기 침체를 불러온 이 전조 현상을 믿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대비하겠다 하면
지금부터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면 되고, 아니다, 나는 언제 올지 모르는 경기 침체를 대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막연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심리를 투자 기회로 활용하겠다 하면 그냥 저처럼 적립식 투자로 대응하다가 진짜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준비해둔 현금으로 줍줍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더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장기금리든 단기금리든 그 기준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준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면 지난 3월 16일에 기준금리를 0.5%로 올렸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심화되면 0.5%씩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어요. 게다가 올해 5월부터는 양적 긴축을 시행할 건데 2017년에서 19년에 시행했던 그 긴축 규모보다 2배 수준으로 시행할 거라고 했고,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로 분류되는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죠. 이렇듯 지금 연준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연준이 경기 침체를 걱정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할 거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올 위험이 높다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죠. 연준이 그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래서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 기사가 나오면 절대 빼먹지 말고 좀 자세하게 읽으면서 지금 연준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연준의 결정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 차이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은 이 최근 금리 차 역전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